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9월 3주차 주간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점검하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의 9월 FOMC 열렸는데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되었고요. 자, 자산 축소를 드디어 이제 다음 달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FOMC에서 자, 그동안 돈을 양적완화 돈을 풀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와 또 MBS 등을 사들이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이제 사들였던 채권들을 자, 월 10억 달러 수준만큼씩 이제 축소한다고 하고 3개월마다 다시 회의를 통해서 자산 축소 규모를 점점 늘려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기준 금리는 12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열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12월에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준 의원들의 어느 정도 의지가 조금 담긴 점도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12월까지 좀 지켜봐야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예정대로 자,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상 12월에 인상 한 번 더 할 것과 자산 축소 시작 요거는 이제 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대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CEO, 기업 CEO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중국 진출을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섹터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중국의 투자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것은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주가는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데 뭐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북한은 뭐 개짖는 소리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돼 왔지만 점점 더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시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또 국민들의 안보 불안 등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아무쪼록 요거 뭐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잘 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든지 그런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SK하이닉스 도시바 메모리 인수 결정되었다. SK하이닉스 단독은 아니고 자,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뭐 SK하이닉스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FOMC 그 다음에 간담회 미국 북한 갈등까지 해서 요 세 가지가 모두 좀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이번 주에 좀 상승하면서 1136.5원까지 왔고요. 자, 금요일날 장중에 1140원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식시장도 한번 이슈 점검해 볼 텐데, 자, 코스피가 이번 주에 약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자, 소폭 강보합 정도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상당히 어려운 장, 또 특히 개인들은 뭐 지옥 같은 장을 경험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이번 주 코스피 상승한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간담회와 뭐 FOMC 그 다음에 북핵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증시에 상당히 좀 악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려운 차별화 장세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코스피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도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자,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번 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였기 때문에 지수의 실제 하락폭은 3% 이상인 한 체감상은 5%, 6% 정도 하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장관의 산통부 장관의 간담회 결과 자, IT 부품주들과 그리고 전기차 섹터 이쪽도 미국의 뭐 테슬라 영향도 좀 있었겠지만
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10% 20%는 거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IT 부품주들이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전기차, IT 부품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뭐 어려운 장이 계속됐습니다. 자,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게임 섹터 정도가 조금 강했지만 이번 주 상당히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섹터들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뭐 코스닥 차트들 잠깐 보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현재 보시는 차트 코스피 차트고요. 자, 이번 주에 윗꼬리단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다는 게 상당히 놀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수만 놓고 보면 뭐 어려운 장이 아니었다는 체감이 들 정도로 뭐 상당히 차트는 지수는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금 뭐 5일, 10일, 20일 이평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당히 강한 장이 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대형주 차트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양봉 나오면서 한 0.8% 정도 상승했으나 중형주 3.4%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소형주는 4% 이상 이번 주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이번 주에 엄청난 장대음봉 나왔어요. 자, 한 달 반 전에 2달 전 정도에 여기 장대음봉 하나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장대음봉 나왔습니다. 그동안 5주 연속 양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월요일까지 증시 상황 좋았는데 화요일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장대음봉 하면서 그동안 이평선들 올려놨던 거 한 방에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코스피 아까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차트 잠깐 볼게요. 주봉상 보면 현재 보시는 차트 뭐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뭐 상당히 뭐 급등하고 있죠. 쉬지 않고 거의 조정 없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주에 뭐 7.6% 정도 자, 상당히 급등 보였고 일봉으로 보면 뭐 조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자 9월 들어서 한 3주간 조정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5일선을 깨지도 않고 올라가는 모습, 5일선에 만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조정 없이 가기 때문에 지수는 별로 빠지지는 않는데 자,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4% 이상 급등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지수만 1%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좀 뚫고 올라온 이후에 5일선은 또 한번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개인들은 뭐 지수는 안 빠지는데 자기 종목들만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주 미칠 지경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수 빠지고 제 종목 같이 빠지면 좀 괜찮을 텐데 자, 상당히 어려운 장 계속되고 있죠. 주봉상도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월요일날 4% 급등하고 그 이후에도 소폭 뭐 상승들 나와주면서 상당히 뭐 강한 모습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또 이끌어내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이번 주에 엄청났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데 지난주 11% 이번 주 12% 오르면서 뭐 엄청난 급등세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2위 기업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이번 주에 뭐 셀트리온만큼은 아니지만 5% 가까이 올랐고 지난주도 8% 오르고 이렇게 지금 바이오 업종들은 좀 상당히 강한데 자 그동안 섹터를 이끌어갔던 전기차나 IT 부품주들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수급이 아주 좋은 몇몇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 10에서 20% 정도 급락 나왔기 때문에 자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던 섹터들이 좀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급이 좀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제약바이오 업종 정도고요. 그 중에서도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한 10일 정도 이어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추석 연휴 전에는 상대적으로 증시가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운 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좀 걱정을 해보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뭐 다시 상승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하락할 거 미리 다 하락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도했던 섹터들이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들을 아마 주식으로 많이 투입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만약에 현재 좀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이 있다면 이번 하락장에서 그동안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자, 조정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좀 계좌를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추석 연휴 전주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자,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지수 별로 안 빠졌지만 자,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하락하고 있죠. 자, 여기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그쪽 대형주에 쏠려 있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우량주 가격 많이 급락 나온, 조정 나온 종목들로 좀 흘러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9월 3주 상당히 힘든 한 주였는데, 자, 그래도 이번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 자, 9월 3주차 주간시장 분석 및 주요 이슈 점검하는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